그래서 일단 미국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인데요. 금감원이 이건 거래소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 거래소에 상장 폐지 유의 종목의 코인 리스트를 달라. 이렇게 달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냥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 그때가 7일인가 8일인가 그때 이제 6월 10일인가 그 주말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업비트가 30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 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폐지가 대부분 지금 하겠다라고 거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부가 이것을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정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냐? 이것들을 좀 보면 업비트라는 코인 상장 거래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가 전격적으로 이 업체들을 대폭 많은 업체들을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고하고 막 그대로 그냥 정광석화처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앞으로는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줄줄이 상장 폐지가 될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더 많은 곳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또 대형 코인 상장사인 코인빗도 무더기 지금 상패를 하고 있죠.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투자한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가격 등락폭을 보면 정말 처참하죠. 근데 다른 코인들에 따른 시장 불안도 계속 더해가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부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코인 거래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4대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 코인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 거래소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특검법이 가상화폐 사업자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암호화폐의 특징이 거래 상대방도 서로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데 뭔가의 법정화폐로 쓰여야 물론 이게 암호화폐로 딴 걸로 바꿀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법정화폐로 쓰여야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는 현재로 보면 뭔가를 재화를 구입한다거나 용역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찾는 어떤 수단으로 쓸 때 중간 과정에 있어서의 돈의 흐름을 정부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현재의 금융 시스템인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획인 거예요. 그 대부분의 국가도 이와 같이 가고 있고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거래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유는 세금에 따른 부분은 납부를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뭔지는 모르는데 알 필요도 없죠. 그 돈의 흐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장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정부의 목적에 의해서라면. 그리고 그 규제 내용들을 좀 보면 뭐 분석원에 신고하고 실명 확인 입출구 계좌를 발급해야 된다. 자, 이거 누가 하죠? 은행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9월 말까지가 유예기간이에요. 24일까지가. 그리고 현재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이 거래소가 이거 외에도 각종 규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거래소의 입장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즉 정부가 지금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은 대신에 각종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어떤 요구를 해갈 거예요. 어떤 기준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지킨 거래소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아니면 거의 퇴출 수준을 밟게 되겠죠.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정부의 눈치도 봐야겠죠. 예.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어떤 건지 빨리 눈치채야 되고 그것이 뭔가 빨리 조치도 미리 해야겠죠.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있던 것들, 자기가 발행해서 상장시킨 코인들 그래서 아마 상장 폐지시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관리가 좀 불분명한 거, 또 투명하지 못한 거라는 것, 사실상 작전을 공공연하게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뭐 얼마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제약이라든가 폭도 없었죠. 보고도 당연히 없고요.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누가 작전인지도 모르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업무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부 은행들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는 은행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은행들도 정부의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인터넷 은행이 있죠. K뱅크가 이제 한 그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수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용 계좌 수도 200만 대에서 거의 400만이 되는 그런 2배 정도로 약 한 3, 4개월 만에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사실상 그 인터넷 뱅크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금 정책이나 방향을 안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이 되는지 특히 주목해 봐야 될 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은행연합회장께서 우리 은행연합회장님이 방향을 좀 얘기해 볼 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기자들과의 그 모 세미나에서 Q&A 시간에 나온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좀 방향을 정부에 대해서 또는 정부와의 어떤 교감화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금융당국의 은행의 거래소 평가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겁다. 이거 그 재계약하는 거를 은행한테 책임을 지워주지 마라. 네. 이걸 은행에서 어떻게 이걸 나중에 그 범위를 하냐. 은행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찾을 때 지출 결의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쓰고 인감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이 사실은 요즘 뭐 컴퓨터에서 싹 파가지고 하면은 이게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은행의 면책을 뭐라고 되냐면 그 담당자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상당한 주의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정말 은행에서 상당한 주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장을 찍어서 원 인감과 비교해보고 그것이 통장에 있는 것과 같은지를 이렇게 잘 비교해보고 뭐 접어도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놓고 대비해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소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이 뭐냐? 자, 이 최선의 노력이 뭘까요? 막 이제 자료를 받았어. 자료를 받아서 쭉 보는데 이 거래소도 받은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각각의 소위 상장된 코인 회사들, 코인들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협조가 좀 덜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가 기준이죠? 예. 예. 뭐 시간이 늦어서 제출했다. 내용이 부실하다. 이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은행에서 어떤 기준도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결과의 책임을 묻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은행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침도 뭐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금감원에서 거래소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코인 그 상장 폐지 유의 종목 코인 리스트를 달라 하고 제출 요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시기랑 묘하게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융당국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자. 저는 교감을 지금까지의 통상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금감위, 금감원, 금감위, 또 은행연합회들의 관계를 보면 교감 없이 함부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는 못할 거야. 물론 은행협회장이시니까 어떤 은행에서의 발행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까 말한 9월 24일까지의 금통법, 이 부분이 특근법, 금통법 아닙니다. 특근법. 이 요건이 뭐냐? 이게 앞으로 한 두세 달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 자, 정부가 가이드라인 줘야 된다. 거래소는 은행의 실사에 맞춘 것으로 일단 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해야 된다. 정부가 요청하는 사항들의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 자,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돌아갈 텐데 이때 많은 현재의 코인들이 김치코인이라고 표현하는 국내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것들이죠. 이런 코인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건 상당 부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제가 이게 달러 그래갖고 입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고 되다 보니 미 달러의 중심 체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럼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0,000 이상의 거래를 신고 의무화하고 그 비트코인 등을 어떻게 하겠다. 자, 이 자체를 보면 미국에서 이 $10,000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국세청 신고 의무화 거래시.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즉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1,200만 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죠. 그냥 개인들 사고 파는 정도는 우리가 시장에서 용인하겠다. 그런데 그 이상 거래할 때는 국세청 신고 의무화해라. 이거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미국 정부도 자료 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를 한 이어서 바로 나오면서, 물론 미국이 4월달 그 이전에도 계속 경고는 했어요. 계속 경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더 본격화돼서 아예 세금으로, 미국이 제일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했습니다. EU도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역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주요 국가 또는 주요 기축통화국들이 이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암호화돼서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암호화폐 코인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또는 어떤 다른 곳으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법정화폐,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뉴스죠. 여기 한번 보시죠. 통화감독청에서 범정부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증권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코인과 주식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렸죠. 이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는 코인 거래소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규제도 없고 그랬는데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 정부가 최근의 상황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체계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좀 싹을 자르겠다. 또는 이것을 한정시켜야겠다. 그냥 단순 상품 거래다. 이렇게 보고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도 규제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재무부 산하의 은행 감독 기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JP모건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의회에 출석해 드렸습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가 그러면 이 회사는 가장 먼저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중에 가장 먼저 JP모건은 JMP 코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2020년 10월 달에 자기네들은 국제 결제 업무 등의 자체 개발한 JMP 코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메이저 주요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코인 시장을 투자를 들어간다. 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 JP모건이 어떤 일이 됐냐? 의회에 나가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더욱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 발 뺐죠? 그리고 성격도 많이 바꿀 겁니다. 그 JP모건에 관련된 뉴스들은 뭐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이와 같이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 중심의 그와 같은 국제금융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누가? 코인이. 그런데 국가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엘살바도르가. 그러니 미국이 IMF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야 엘살바도르 철회시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이에 현재 통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있는 국가라든가 자국의 통화가 국제 기축 통화는 당연히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하고 해서 실질적인 법정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연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움직임. 실질적으로 송금하거나 할 때 그런 나라들은 그 국제적인 그 수수료,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다가 돈을 주면, 국내에다 송금을 하면 그 수수료들이 상당 부분 없고 또 노출이 안 되잖아요. 달러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 달러를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의 달러 계좌에 자국의 은행이 거래를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의 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US 달러 계좌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국가로 보내고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즉 미국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US 달러 계좌를만 잘 보면 전 세계의 달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와 같이 처리가 되면 미국에서 이걸 들여다볼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국가부터 시작해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을 인정을 한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와 같은 대비를 어떻게 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IMF가 이것을 뭘 전부 다 하려면 85%인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7%인가를 갖고 있어요. 즉 17%를 해서 반대를 하면 85%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치는 못 합니다. 즉 미국이 뭐를 하기는 힘들어도 뭘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제도로 가능해요. 일단 뭐 세계은행은 사실 미국의 범위 내에 있으니까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상황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선언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국내 거래자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쪽에 이제 있는. 이 가상화폐 타이탄이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알려졌었는데 하루에 제로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발생이 될 하나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투자를 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연착륙을 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이나 또는 금감원이 은행을 통해서라든가 이와 같은 조치들을 해나가는 조짐을 시장에 계속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다는 부분은 얼마나 큰 시장의 충격일까요? 그럼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가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보이겠죠? 이 시장 자체의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개인이 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 개인 코인 투자자가 미국의 정부를 상대로 도박을 할 건가? 미국이 풀어줄까 이걸? 그냥 둘까? 그럼 미국이 부정하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니까 이렇게 음지에서는 쓰이겠죠.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무역이 공식적으로 국가 간 거래를 해도 밀수는 있잖아요. 근데 밀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어떤 IT의 발달,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들, 미 송유관을 마비시켜서 암호화폐로 받아낸 것을 미국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지갑을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의 코인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싸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가 됐으니까 위상이 달라졌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정부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확전되는 것을 용인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엑싯 전략, 파티가 끝나고 파티장의 출구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